안녕하세요. 매매 도와주는 남자 윤원재 팀장입니다. 네, 두 번째 기사인데요. 우리 이정우 팀장님과 함께 관련돼서 내용 말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은 오래된 빌딩을 대수선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수익률이 올라가고 시세차익도 많이 봤다는 기사입니다. 보통 지금 잔금전 용도 변경, 잔금전 철거 조건이 막히긴 했지만 이전 제로 금리 시장에서는 잔금전 용도 변경 조건이 활발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들을 근생으로 변경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네. 그럴 때 우리 문제가 되는 거를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사례로 상암동에 거래한 사례가 있는데요, 팀장님. 그 용도 변경을 하다가 그 도면이랑 실제 건물에 있는 그 구조가 달라서 내력벽을 철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 벽 하나로 부순 거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취득세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매도자가 내냐 매수자가 내냐 그래서 많이 난감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뭔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주택에 대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잔금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잔금을 그쵸. 치르고 네. 이제 공사한 다음에 임차를 맞추는 게 근 3년 사이 이게 흔한 그 주택 그 빌딩 매입 트렌드였다면 그 많이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처음 투자해보신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일단 뭐 다가구 주택이든 상가 주택이든 이 주택 부분은 보통 층고가 낮기 때문에 그죠. 그 현장에서 한번 층고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일단 층고가 낮다 보면은 오히려 그 임차를 맞출 때 임차인들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층고를 낮다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을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단순히 네. 용도 변경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택은 방이 또 나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뭐 한 층에 뭐 3개 호실, 4개 호실이 있으면 각각 호실을 나누는 내력벽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런 내력벽도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구조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층고가 낮으니까 임차도 조금 덜 수월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매수를 하실 때 고려를 하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팀장님 말씀은 그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방들의 벽들이 그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둥을 부숴버리면은 위층의 하중을 못 견뎌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보강 공사를 확실히 하려면 이제 철골 자재들이 많이 들어갈 건데 H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수선 비용이 생각 외로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고나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이 위치에 이 금액이면 괜찮다라는 이제 주변 뭐 거래 사례라든가 그리고 임대 시세라든가 뭐 주변에 뭐 들어가 있는 이 건물 주변에 뭐 리테일 상권인지 아니면 오피스 맞아요. 상권인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투자 가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또 저희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자료 만드는 거. 제가 매일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브리핑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용도 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 보통 2종이면은 용적률 200%인데 200% 이상을 지은 경우도 많잖아요. 뭐 250% 지었다, 280% 지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층고가 낮더라도 대수선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다시 건물을 멸실한 다음에 신축을 하게 되면 뭐 용적률 이득 받던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개층 임차인을 덜 받는 꼴이 돼서 그죠. 사실상 그대로 층은 두고 대소만 했을 때 용적률 살려도 되거든요. 그런 이제 용적률 이득 본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뭐 대수선 중에 증축도 있는데요. 네. 증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 법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건물 지을 때 필요한 법정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흔히 그 신축하는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연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를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근데 가령 그 기존에 이제 법정 주차 대수는 5대인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주차 대수가 3대라면 네네. 뭐 증축을 하더라도 2대를 추가로 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주차 증축 자체가 안 되는 증축 거예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1층을 날려서 뭐 필로티 구조로 주차를 빼야 되는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상가에 꽂힌 1층을
네, 굳이 그렇죠. 1층을 버려가면서까지 증축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상황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증축에 대해서도 뭐 저희 중개인과 아니면은 건축사랑 같이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할 때 꼭 네,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맞아요. 해야 됩니다. 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뭐 대수선 증축에 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